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자업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약해서 넘어가야만 했던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더 당당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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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제 방송하시는 거를 저랑 제 친구들이 또 같이 봤는데 약간 아파 보인다 이런 말이 그래서 건강 괜찮으신지? 네네 괜찮습니다. 혹시 뭐 따로 건강 관리 같은 거 하시는 건강 게 관리 있나요? 뭐 홍삼 먹고 홍삼. 네 오메가도 좀 먹고 네, 많이 드시네요. 네네. 네, 홍삼과 알겠습니다. 오메가 몸에 좋죠.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김하윤 캐스터 별명을 모집을 또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들어온 뭐 별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아니요. 뭐. 없어요. 있는데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메로리에 몸드는 게 이게 타조밖에 없어서 일단 오늘은 타조를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주제를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동안 취준이 해오면서 채용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네. 최근에 그 채용 취소에 대한 갑질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게 채용을 취소해버리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김하윤 캐스터가 말해주는 안건 브리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 한 곳이 채용 취소 갑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네. 이 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A씨가 이 제약업체 생산관리부문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해 모든 전형을 합격하고 그리고 채용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색약을 갖고 있던 A씨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사 과정에서 자신의 색약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이 색약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 전 회식에 참석하기를 요구해 회식에 참석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답을 받고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인사팀에서 색약자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채용 취소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합격 통보는 아직 하지 않았고 A씨가 지원한 분야가 알약을 생산하는 고형체 부문이기 때문에 색약자가 일하기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제약업체의 입장입니다. 이에 A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제약업체는 도의적 차원에서 부동산 계약금인 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안건 그렇죠. 상정해 주시죠. 안건 해야죠.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에서는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채용 취소 갑질 대안은 없는 것인지 취준생의 권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안건을 들으면서 가장 귀를 의심하게 됐던 게 이 채용 전에 회식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되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색약자가 채용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네네. 사항인가요? 그 색약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격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 색약은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한국인의 6%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에 채용 시에 색맹 또는 색약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준생 A씨의 사례처럼 이 생산 라인에서 고형제를 만드는 부분에 있다면 색약이 또 결격 사유가 될 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색약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보 등으로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좀 한 바가 있고 안과 전문의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네. 색약자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볼 뿐 고형제를 만드는 곳엔 문제가 그쵸. 없다라는 말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제약업체가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게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기업의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B 씨가요. 이 면접 당일 회사에 도착해서야 면접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와 다른 면접자들이 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이 허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회장님이 몸이 당일에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게 취소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전산 오류로 돌연 채용이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 합격 문자와
문자와 불합격 문자를 동시에 받아서 혼란을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취준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행태에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의 갑질에 취준생들은 시간도 허비하고요. 그리고 지원한 기업 외에 채용 기회를 놓치는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들어도 열받는데 저 이게 만약 사석이었으면 맞아요. 입금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지금 취준생 시절이 있어서 얼마나 그 힘들고 이 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맞아요. 기다리고 이거에 또 그날의 기분이 당락이 되는데 얼마나 아이고 안타까운지 이런 기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용 시스템이 대기업처럼 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그런 합격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불합격 통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인사팀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인사팀은 채용 시즌에 거진 엄청나게 바쁩니다. 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TFT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해소를 해야겠죠. 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음. 이런 뭐 제도적인 정비가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 지금은 취준생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취준생 보호법이 제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것들은 대부분 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갑질들, 소위 이제 영업 행위를 좀 강요한다든지 인턴으로 네. 뽑았는데 또는 인턴 채용 기간을 되게 많이 늘려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좀 늦춘다든지 네. 또는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불합격했는데도 채용 통보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 중이고 네. 특히나 지금 꼭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취업준비생들은 지금 연대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빨리 이 취준생 시절을 떠나보내고 합격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법적으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 법적인 문제로 가면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를 텐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응한다면 조금 어떤 점들을 알아줘야 더 잘 대응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취업준비생 보호법은 없지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일단 채용 내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채용 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손해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손해를 만약에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사법원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는 민법의 390조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은 합격 통지를 했으면 이제 채용을 해야 될 채무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만약 채권자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제 기업 측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작성을 했으면 이게 서면으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의 근로자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된 바 네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고가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의거해서 만약 해고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취업준비생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 쓸 때 이게 뭐 글자가 많아서 조금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그쵸.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5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고 네. 이 부분을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임금, 두 번째 소정근로시간, 세 번째 휴일, 내 휴일이 언제 있는지, 네 번째 연차 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을 잘해서 이제 근로자한테 교부하고 사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취준생 인권을 위한 따뜻한 말씀 해주신 송진원 쌤에게 일단 촌철살인의 마지막 네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취업준비생이 지금 이제 면접장을 떠나면 고객이 됩니다, 한순간. 그래서 기업들은 그 마인드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고객 마인드를 바탕으로 취업준비생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오늘 날카로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 그리고 송진원 컨설턴트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